자, 61번 봅시다. 계약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3번 보세요.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했어요. 그 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이 돈 다 지급했죠.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에게 있죠. 가령 소를 계약을 했어요. 목적물이 소야. 근데 인도하기 전에 매수인이 소값을 다 지급했어요. 소값 지급했어. 근데 소가 새끼를 낳았어. 소가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천연과실이죠. 그 소는 매도인 거요, 매수인 거요. 소값 지급했으니까 지급한 후에는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하죠. 매도인이 아니고 매수인입니다. 1번 청약은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여 승낙했죠. 1억에 팔겠소 그랬더니 9천이면 사겠소. 그러면 청약은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랬죠. 4번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에 대해 승낙을 거절했지만 승낙기간 내 생각을 바꿔서 승낙하더라도 이미 거절의 의사가 도달했다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청약의 승낙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으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죠. 근데 승낙기간 내 생각을 바꿔 승낙하더라도 이미 계약은 끝났잖아. 거절 의사가 도달했다 하더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 균등 부담합니다. 맞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확정적으로 유효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갑이 을한테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전이다. 그러면 허가전이라면 이게 허가전이라면 이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죠. 무효인데 요게 확정 무효가 되는 경우와 이게 확정 유효로 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허가가 나오면 소급에서 유효가 되죠. 소급에 무효인데 유효로 되니까 이게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라 그래요. 무효인데 유효로 갈 수 있죠. 그러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건 허가 나왔다 하면 지정이 해제됐다. 아니면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겁니다. 허가가 나왔다, 지정이 해제됐다, 재지정을 하지 않았다, 확정적으로 유효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거는 지문 5번님 보세요. 토지거래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토지의 지정이 해제되죠. 확정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확정 유효는 허가가 나오거나 지정이 해제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머지는 다 1번에 1, 2, 3, 4 다 확정 무효가 되는 거 불허가 처분. 확정 무효죠.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 잠탈 내용이 계약이다. 중간 생략 등기 같은 거죠. 확정 무효입니다. 거절 의사가 명백하다. 확정 무효입니다. 조건부인데 허가 전에 조건이 불성실로 확정됐다. 확정 무효죠. 1, 2, 3, 4 다 4번은 확정 무효입니다. 법률의 조건 기한에 옳은 걸 골라라. 1번 조건 성취 미정의 권리는 처분할 수 있다고 가야 되죠.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시기 있는 법률의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죠. 읽는 게 아니고 생깁니다. 시기는 생기는 거죠. 틀렸고. 3번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가 아니고 불정무라 그랬어. 정지조건이면 무효죠. 불정무입니다.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죠. 틀렸습니다. 기해무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는 반드시 안개라 그랬죠.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고 불정무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다. 무효라 그랬죠.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기해무 불정무 무효가 되는 거. 기성조건이 해제조건 무효고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 무효. 기해무 불정무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실 위반하다. 불법 조건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고 법률행위 무효. 다 무효입니다. 뒤가 무효입니다. 유효가 아니고 무효죠.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이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경기은행 사건인데 그래서 5번이 답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닌 걸 고르시오. 무허가 건물의 임대행위다. 무허가 건물 임대행위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죠. 1번이 답이죠. 부척관계 처사전 승이 있다도 무효고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처백의 정의여도 다 무효고 공모의 직무에 관해 특별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부동산 양도한 약정 무효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대가로 소송 당사자로부터 일부를 양도받게 한 계약적 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65번이죠.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X토지 임차하는 후 임대차했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X토지를 병에게 전대했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X토지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근데 을한테 임대차를 했어요. 임대차를 했어. 근데 다시 병한테 전대차를 했어요. 근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얻지 않았단 말이에요.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갑과 을의 관계는 동의를 해지할 수 있죠. 해지권이 있죠. 근데 만약에 판례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면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죠. 가구점 사건. 그 다음에 을과 병 관계. 요 관계는 전대차는 일단 유효하죠. 유효한데 동의를 얻어줄 의무가 있죠. 근데 동의를 얻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지죠. 담보 책임. 그 다음에 갑과 병 사이 관계는 갑과 병 사이가 하는 사실은 불법점이죠. 불법점이다. 불법점이니까 사실은 갑은 병한테 불법점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두 번째 불법점이지만 해지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존속 중이죠. 존속 중이라면 갑은 을한테 차임 청구할 수 있으니까 차임에 상당한 하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해지하지 않는다면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는 자, 뭐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매수 청구 안 되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은 전차에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 봅시다. 을이 병에게 X토지 인도에서 사용하게 하도록 할 의무가 있죠. 1번은 맞죠. 2번 갑은 을과 임대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은 병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맞죠? 해지 않는다는 존속 중이라면 손해배상 안 됩니다. 3번 갑은 을과 임대 계약을 존속하는 동안 병에게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죠? 부당이득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 현존합니다. 갑은 건물의 임대를 원하지 않아요. 병은 갑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죠? 매수 청구 안 됩니다. 이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죠. 부속물, 지상물 매수 안 돼요. 4번이 답이죠. 만약 을이 갑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우자 정에게 아까 가구점 사건이죠. 전대했습니다. 을의 행위 갑에게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죠. 유치권입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1번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권리자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권리금과는 결연성이 없죠. 결연성이 없으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없죠. 없습니다. 권리금, 보증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됐습니다. 유치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 깡패라 그랬죠.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맞습니다.
유치권자가 비용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은 유치권 비용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됩니다. 인정됩니다. 유치권자도 필요 미흡히 다 청구할 수 있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을 성립할 수 없습니다. 판례죠? 없다. 67번 법률행위에 옳은 걸 고르시오. 타인 소유 부동산 매매 목적이 될 수 없다. 있죠? 틀렸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을 성취는 법률행위 효령 발생 요건이다. 맞습니다. 이번 오늘 오전에 했죠? 답은 2번이죠. 3번 사회질서 위반한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추인 이유로 될 수가 없죠. 없습니다. 틀렸죠. 계약이 체결 후입니다. 후발적 불능이죠. 전소됐어요.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죠. 후발적 불능 유효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8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저당물. 자, 저당물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는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경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저당물의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이전등기가 됐어요. 자, 원인무효니까 자, 이거 잘 보십시다. 이게 조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토지가 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자야. 근데 이게 이 토지를 매매로 가서 형한테 넘어간 이게 위조야. 위조했다면 원인 무효등기죠. 무효등기니까 근데 저당권자가 이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저당권자는 손해가 없잖아요. 이게 무효등기인데. 저당권자는 아무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잖아.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자는 아무 손해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365조죠.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해 소유하고 있어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365조 조문입니다. 물상보증인이 저당물에 필요 비출했어요. 그러면 저당물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3취득자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만약에 건물이 있고요. 을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한 사람,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소지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권리는 첫째, 아까 경매인이 경매 받을 수 있어요. 제3취득자가 변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우선 상환 받을 수 있어요. 우선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3취득자가 경매에 들 수 있고, 제3취득자가 변제하고 비용 상환, 이거 비용 상환 청구권은 제3취득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지. 이 물상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후순위권자, 후순위 저당권자도 제3취득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가 아니니 비용우선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소유권,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자만이 비용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경락대금에서.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비용우선 상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후순위 저당권 실행으로 저당권이 매각됐습니다.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죠. 무조건 소멸하죠. 틀렸습니다. 전세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려 69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으로 약정합니다. 전세권자는 2년으로 주장할 수 없고 1년으로 해야 됩니다. 주임법이 2년이죠. 전세권은 최단기간이 건물만 1년이죠. 1년 약정했으면 1년으로 가야 됩니다. 2년이 안 됩니다. 틀렸고요. 전세권의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됐습니다.
그러면 목적물이 양도됐어. 그럼 전세권 설정자를 양수인으로 바꿔야 돼요.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음을 부담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전세권. 자, 이 사람이 전세권자예요. 1억을 전세금을 줬습니다. 근데 집이 팔렸어. 그럼 양수인이죠. 그 양수인은 당연히 이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음을 부담한 양도인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등기됐으니까. 설정자,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음을 부담하지 않고 양수인이 부담합니다. 설정자는 양수인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매수, 동의를 얻어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동의를 얻었거나 매수해야 됩니다. 앙코가 틀렸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전세권 설정으로 매수해야 돼요. 동매. 그래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동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법정갱신돼. 312조 사항이죠. 전세권자는 법정갱신이니까 법률 규정이죠. 변경 등기 없더라도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죠. 이게 답이죠. 5번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자도 철거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민법의 규정보다도 불리하게 된 약정은 의무규정 차원, 비용에 관한 규정이죠. 2번이죠. 임차인의 비용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의무규정입니다.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입니다. 차임 증감 청구권,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 부속물 다 강행규정인데 필요비 상환 청구권. 자, 임대차에서 중요한 의무규정 몇 개를 기억할게. 623조 수선 유지 의무 의무규정입니다.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의무규정입니다.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그다음에 629조 이게 임차권의 양도 전대. 임차권의 양도 전대. 세 개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의무규정이야. 특약으로 폐지할 수 있어. 그래서 623조 수선 유지 의무, 그다음에 626조 비용 상환 청구권,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권의 양도 전대는 의무규정입니다. 세 개는 기억해야 돼요. 답은 2번이죠. 대리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5번이 답입니다.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지. 몇 가지 맞죠?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약정한 매매대금 지금을 연기할 권한도 있어요. 잇따로 가야 됩니다. 1번 법정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권은 언제나 의무대리인이죠. 2번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 신청 행위는 허용되죠. 다툼이 없잖아요.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에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는 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맞죠? 매매 유임장을 제시하고 자기가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해서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맞죠?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1번이죠. 제3자가 하는 수익의사 표시는 상대방은 요약자가 아니고 낙약자죠. 낙약자입니다. 수익의사 표시는 낙약자인 채무자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수익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죠.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맞죠? 낙약자는 요약자 계약에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죠. 542조네요. 4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위로 제3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가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 낙약 합의만으로 소멸시킬 수 없죠. 541조 조문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일정한 결산계에 담보하는 저당권인데
근저당에서는 핵심이 어느 때 확정되느냐, 확정 시기. 그 다음에 최고액이 뭐냐, 이게 문제인데, 최고액 확정 시기에 가장 잘 나오는 판례가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또는 선순위냐 당의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할 때는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이게 작년에 단독으로 문제 나왔었죠. 작년에도.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처리됐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번부터 보세요. 틀린 것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불이행료로 계약을 갱신 청구해서 경매 개시 일정 후 경매 신청이 취하된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확정이 되면 나중에 취하된다 하더라도 번복되지 않아요. 이게 틀렸습니다. 번복되지 않는다. 1번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최고액에는 360조에 이게 되는데 원본 다 포함되죠. 이자 포함됩니다. 위약금 포함됩니다. 지연배상. 근데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하나가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실행비용. 요 점이 다르죠. 시험비용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요 두 가지 점이 특수한 예입니다. 근저당에서 지연배상은 1년분 하지 않고 다 들어가고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최고액에. 그 다음에 2번 피담보 이자는 최고의 산입반복으로 보죠. 조문입니다. 물상보증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근저당 만수 청구할 수 있죠. 최고액이 초과해버려요. 최고를 초과했을 때 초과 시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3취득자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채무자는 전부 다 변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 불이행위로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하는 원본채권은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죠. 동시행항변권 틀린 걸 고르시오. 답은 2번이죠. 당사자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으로 되어서 채무가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게 되더라도 항변권은 소멸한다. 틀렸죠? 소멸하지 않습니다. 1번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어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합니다. 동시행관계죠. 3번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이 없죠. 이자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4번 상대방이 채무 내용을 쫓은 내용을 이행을 제공했어요. 항변권은 소멸하죠.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이행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불안항변권이죠. 자기 채무 이용을 거절할 수 있죠. 불안항변권입니다. 그 다음에 75번 2009년 9월 9일이니까 95년 이후니까 실명법을 적용하라는 거죠.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이죠. 여자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은 그 약정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로서 선의 병으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해서 자신 명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자,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계약명 신탁이죠. 자, 계약명 신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를 보고 봅시다. 계약명 실명법에서 지금 갑은 여자친구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요. 돈을 줬어. 그러면 이 여자친구가 계약 당사자가 돼서 병한테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등기를 했습니다. 소유권을 넘겨받았죠. 그러면 이 부동산을 그럴 때 계약명 신탁이죠. 그럼 병이 몰랐단 말이에요.
약정 사실 몰랐다. 그럼 이 계약명의신탁 그래요.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약정은 무효. 병이 선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죠. 병이 매도인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이때 열받는 게 갑이죠. 실명으로 전환이 안 되죠. 실명이 전환이 안 되니까 결국 뭡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돼요. 오늘 103조 배웠지만 자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야 되죠. 근데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되는데 실명법 제정 전이냐 제정 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니까 실명법 제정 후다. 그러니까 2095년 이후죠. 2009년이니까 이때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부당이도로. 근데 실명법 제정 전에 했고 실명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도로 청구하는 거죠. 요거죠. 약정 무효고, 자, 선인 경우, 요게 핵심이죠. 자, 봅시다. 갑과 을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상대로 부당이득으로 X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죠. 맞죠? 매수자금 청구하는 겁니다. 부당이득으로 부동산 자체는 청구가 안 됩니다. 제정 실명법 후잖아. 그죠? 2번이 답이고요. 3번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안 됩니다. X죠. 결련성이 없습니다.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명의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병은 을이 소유권 취득해버리죠. 병이 선이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을이 자의로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X부동산을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했어요. 그러면 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스스로 넘겨준 거야 상관없죠. 스스로 넘겼어. 어차피 소유권, 자, 스스로 넘겼으니까 이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실제관계에 부합하니까. 7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다시는 토지 전세권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에 저당권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됐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옳은 걸 고르시오. 자, 이거는 판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은 이 부동산에 을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고요. 근데 그 병이 여기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존속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면 전세권을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 소멸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금을 을한테만 반환해야 됩니다. 을한테만 반환하라. 그러면 저당권자가 만약에 이 전세금 1억에 대해서 하려면 기간 만료 전에 요 1억을 압류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금은 을한테 반환하는 게 판례고 압류를 한다면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이게 핵심이요. 자, 1번. 전세권 말소 등기가 없으면 전세권의 용익물을 소멸하지 않는다. 기간이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틀렸죠?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가 없이 소멸합니다. 병은 전세권 자체에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고 없죠. 기간 만료가 소멸했으니까 전세권 소멸하니까 저당권 소멸합니다. 경매 청구할 수 없어요. 틀렸죠? 갑은 을로부터 전세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 전세금을 거절할 수 있죠? 맞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기, 말소 등기, 요게 소멸하니까 이 사람이 전세금 반환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줘야 되는데 요거 말소 등기 서류 안 주면 반환 거부할 수 있죠. 동시행관계죠. 3번이다 보고요. 병이 전세금 반환책을 압류했어요. 압류했다면 병은 전세금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죠. 압류했다면 가능합니다. 있다죠. 만약 을이 정에게 전세금 반환책 양도했어요. 전세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이전 등기 해야 돼요. 전세권 물건이니까 이전 등기 해야 정은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죠. 등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소유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자, 물권적 청구권 보존에서 가등기할 수 없어요. 채권적 청구권이 가등기 가능하죠. 채권적 청구권 가등기 가능하지. 물권적에는 가등기할 수 없어요. 틀렸죠? 포락으로 지금 물속에 들어갔어요. 땅이 복구가 심히 곤란해 토지의 효용이 상실해 소유권을 소멸한 종전 토지 소유권은 다시 성토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판례죠? 이게 답입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입니다.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 못하죠? 틀렸죠?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가 없어요. 양수인, 부동산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할 수 없어요. 이때 양도인은 불법 점유자에게 대해서 방해배제 청구할 수도 없어요. 양도인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해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매도인은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13조의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때 자,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이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는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해야 되는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등기하지 않았어. 등기하지 않는 상태에서 병한테 팔았어. 이 사람 점유하고 있어. 돈을 받았어. 이 사람도 등기하지 않았어. 점유하고 있어. 자, 형식상 소유자 갑이지만 이 사람은 돈을 주었어. 샀으니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야. 이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는 거야.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한테 갑이라는 사람이 내 소유권인가 반환해라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없어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돈 주고 사서 등기 안 했지만 점유하고 있어. 점유할 권리가 있고. 이 돈 주고 사서 등기하지 않았지만 점유할 권리가 있죠.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형식상 소유자가 즉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판례입니다. 없다로 가야 돼요. 78번.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하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대금을 지급과 동시에 이전을 해주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교부를 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매매했어요. 자신의 건물에 매도하면서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유를 이전해주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어요. 다음 중 틀린 것.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갑은 자, 이전 등기 해줘버렸죠. 등기해줬죠. 필요한 서류를 주었죠.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 주었어. 그러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등기서류 줬으니까. 을이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시켰으니까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죠. 위험부담, 목적물 인도는 면하지만 대금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이 자신의 책임의 채무 일체 이행을 적용했는데 을이 이유 없이 수령을 하지 않았어. 그러면 수령 지체에 빠졌죠. 대가위험은 을에게 이전하니까 대금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대가위험. 대가위험은 지금 후발적 불능의 계약 체결 후입니다. 이건 계약 체결이 갑은 문제가 70번 갑이 자신의 건물에게 매도하면서 대금과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점을 이전하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어요. 그러면 계약 체결했죠. 계약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전 서류를 다 소유권 이전 서류를 다 넘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계약 체결 후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수령지체 중에 이놈이
불나버렸다. 그러면 목적물 인도는 면하지만 돈 내놔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4번 보세요.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여기 지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었어요.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저전 손해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선의 악이라고 불문하고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선의 악이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죠. 제척기간은 없고. 그래서 저전 손해를 일대 전해라. 생각나죠? 저전 손해를 일대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소유권을 잃어버려 선악 불문하고 손해배상 해제 제척기간 없다. 제척기간 없죠. 그러면 이때 건물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 실행 후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됐어요. 선악 불문하고 악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있죠? 해제 손해배상 가능하죠? 저전 손해 선악 불문합니다. 답은 4번이죠. 만약 갑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기로 한 후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이 멸실됐어요. 을이 급부, 자 급부 위험과 자 각각 대가 위험, 급부 위험입니다. 급부 위험. 이거 급부 위험은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이고 대가 위험은 대금을 못 받는 불이익입니다. 이런 뜻이요. 불이익. 그래서 대금을 못 받는 불이익은 채무자가 부담을 한데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은 채권자가 부담하죠.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 보면 만약 갑과 을에게 건물 증여하기로 한 후니까 후발적이죠. 후발적인데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했어요. 그러면 을이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을 부담하죠. 급 대가 위험은 갑이 부담하죠. 돈을 못 받는 불이익은 갑이 부담하고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은 을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게 급부 위험과 대가 위험. 여기 한번 나왔었어요. 급부 위험은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 대가 위험은 대금을 못 받는. 일반적으로 대가 위험입니다. 우리는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그랬죠. 79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틀린 걸 고르시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가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는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1번이 답입니다. 허락 얻었는데 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면 산적이라고 그랬죠. 1번이 답이죠. 통행권은 이미 기존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통행권자 통이 이미 부적합해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3번 토지 분할로 인하여서 공내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포위된 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유상으로 가죠. 무상이 인정되지 않죠.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는 통행권 인정되지 않죠. 다 판례입니다.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저의무를 배제할 권능이 없고 그 소유자도 통행권자가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 을은 갑소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에 임차해서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자, 그다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을이죠. 을. 갑은 주택이 있어요. 갑의 주택인데 을이란 사람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췄어요. 그럴 때 이게 9월 1일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9월 2일 오전 0시부터 생겨요. 근데 이 앞에 병이 있고 정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7월 1일, 이게 10월 1일. 이게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 이게 샌드위치가 있답니다. 7월 1일 날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권자가 있어요. 그럴 때, 얘가 경매 청구예요. 경락받아 있어요. 얘가 뭐가. 그러니까, 야,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틸 수 있나요? 버틸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양수인이라 그랬죠. 양수인 임대, 가령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 근데 집을 샀어. 9월 1일 날 했다. 10월 1일 날 집을 샀어. 이 사람은 양수인이야. 양수인이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틸 수 있죠. 왜? 양수인이 임대인이니까. 임대인은 양수인을 승강으로 보죠. 나가라면 못 나간다. 버틸 수 있죠. 근데 이 경우 경매가 들어가서 나가라 못 나간다. 버틸 수 있다면 양수인이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최선순위 저당권, 이게 말소기준 권리죠. 이게 말소기준, 이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20회 때 지금 나왔는데 이 문제가 작년에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말소기준 권리, 이게 다 삭제되죠. 삭제되니까 결국은 나가라고 못 나간다.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는 양수인이 아니야. 양수인이 아니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이 되기 전에 이게 소멸해 버렸어. 이게 소멸하면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이때는 나가라고 못 나간다. 버틸 수 있죠. 있죠? 그래서 일단은 80번에 4, 5번부터 한번 보세요. 4, 5번. 을이 X주택에 대한 계약력 갖추기 전후에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정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죠? 작년 기출입니다. 이게 20회 나왔지만 정의 저당권 실행 후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양수인이 아니잖아. 보증금 반환 청구 안 돼요. 양수인이 아니죠. 양수인이야만이 보증금 반환 청구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안 돼요. 다 소멸이니까. 맞고. 5번 보세요. 사의 경우 병의 저당권 경매 개시 결정 정에 병의 저당권 소멸해버렸어. 이게 소멸해버렸어. 그럼 얘가 최선순위죠. 최선순위니까 을은 병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죠. 이게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이게 소멸해버렸다면 얘가 최선순위잖아.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못 나간다. 대항할 수 있죠. 양수인입니다. 이따로 가야 되고. 5번이 답이죠. 요게 이제 요 20회 기출이 28회에서 그대로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자, 1번. 을이 갑소유 주택에 양수했습니다. 양수했다면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을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소멸하죠. 그 다음에 X주택의 대지의 근저당의 설정 위해서 경매 절차에 대지만 경락받은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임대차 존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는 존속한 거로 보죠. 그래서 요게 28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게 샌드위치로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청구했을 때 이때 이 사람은 양수인이 아니니까 대항 못합니다. 깨끗한 물건 취득하죠. 근데 경매 개시일 전에 선순위가 소멸해버리면 이게 최선순위니까 양수인이니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문제가 올해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